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연이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서 기술주 위주로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 국내 증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이 코스닥 시장의 성장주 순환매로 이어짐에 따라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사리 사라지고 있지 않은데요. 과연 최근의 물가 흐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스케줄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미국 물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을 했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제 예상이 빗나갔는데요. 일단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사실 지난해에 제가 미국의 이 물가에 대한 전망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아가지고 저도 약간 좀 그분이 오셨나 좀 교만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틀렸던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물가 상승률의 흐름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3월보다는 5월 가능성이, 3월은 하기 어렵고 5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물가 지표만 보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해도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오히려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기대감이 90%로 이제 뭐 거의 확 치솟아 버렸고, 5월 달에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한 40%가 안 되는 상황. 지금 6월에 가서나 25bp 금리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5월로 후퇴했었는데, 이제 5월도 어렵다. 6월 정도나 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센티멘트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바로 이 채권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미국채 2년 10년이 15bp, 11bp 상승을 했고요.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는 한때 4.3%로 넘어가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말 5.01을 고점으로 한때 3.78까지 해서 거의 한 120bp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저점 대비 거의 50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되돌림은 상당 부분 좀 진행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연초에 기대했던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들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금 너무 과한 기대였다라는 게 조금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세다, 이렇게 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놓쳤던 부분들하고 이번에 물가에 대한 나온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고, 이제 금요일 날 생산자 물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전월비 0.2를 예측했는데, 이제 전월비 0.3%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비로도 2.9가 컨센 연대 3.1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장 기대보다 높게 나왔다, 이제 이렇게 좀 된 건데, 그리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예측이 0.1이었는데 0.3% 전월비로, 그 다음에 전년 동월비 같은 경우는 0.6을 예측했는데 0.9. 그래서 사실은 뭐 예상치 대비로는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제 왜 높게 나왔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물가 지표에 대한 저의 해석, 저의 판단을 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왜 이렇게 생각보다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KB증권의 임재균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내신 거를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이 이제 그 항목별로 이 물가 상승의 그 요인들을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놨는데, 지금 전월비도 그렇고 전년 동월비도 그렇고 지금 요번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던 가장 큰 원인을 주거비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주거비의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더 이제 높게 나왔냐면, 실질적으로 이 전월비 물가 상승률이 0.3%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주거 비용이 기여도가 0.23%포인트, 즉 1월달 물가 상승한 거에 3분의 2를 다 이 주거비가 이제 반영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 주거비가 높게 나오면서 이 물가가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뎌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지금 KB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거비가 물가를 낮추는 부분들은 조금 더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서비스업 부분이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긴 어렵다, 이제 이런 견해를 지금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는 이 주거비의 높은 상승에 좀 기여한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생산자 물가는 이제 주거비하고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유가도 다시 조금 슬금슬금 올라와서 어느덧 지금 79불 정도까지 유가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유가 차트가 어딨냐면, 지금 보시면 유가가 79불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80불만 안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중동에서 계속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교전 벌이면서 이스라엘 북부에서 또 민간인 사망자 나오면서 조금 중동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또 군사작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IMF에서 이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 유가가 현재 수준보다 40% 급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분석도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슬금슬금 어느새 좀 유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뭐 생산자 물가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서비스업 물가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고용시장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게 좀 더디다, 요거는 인정.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 물가의 이제 전망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제 물가 추정 모형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2.9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2.9가 하단, 못해도 한 3.1 정도의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지난 12월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2.9에서 한 3.1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지난주에 볼 때 이 마켓 컨센서스가 이제 2.9로 나오길래 저도 역시 제 전망이 되게 신뢰가 높구나. 근데 다 그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2.9를 예상하네. 이래서 제가 조금 약간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3.1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록 물가의 수준은 높게 나왔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그 다음에 전월비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전년 동월비 흐름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 전년 동월비로 3.4가 나왔는데 1월에는 3.1이거든요. 그럼 이거가 물가가 오른 걸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오른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전월비로는 분명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전년 동월비로는 지금 계속 이 추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록 지금 물가의 하락 속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하락 속도가 시장이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큼은
뭐 충족시켜주진 못했지만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흐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냐.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 않냐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이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예상치가 0.6이었는데 0.9가 나왔다. 전년 동월비. 예상치를 너무 상회는 할 수 있지만 역시 기존 달인 1.0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은 지금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런 추세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CPI 나오고 제닛 옐런이 얘기하기를 이번에 이 CPI가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준의 목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지속적인 진전이 있었다. 즉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 어쨌든 간에 계속 그 부분을 향해서 하향 안정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3분의 2를 차지한 주거 비용에 대해서도 아파트 임대료 상승률은 완만해졌고 심지어 일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거 비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임대료 조정은 임대 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정점 이후에 3분의 2 정도 낮아졌고 1년 전에 비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낮아졌다. 뭐 그래서 결국은 이 우려했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뭐 크게 우려한 만큼 되고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의 말은 조금 가려 듣기도 해야 돼요. 이제 이분은 이제 기존에는 FOMC, FRB 의장이었지만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현 정부를 이제 옹호하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치적을 내세우는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골라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물가의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추종하는 그 모형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향후에 물가의 궤적에 있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빠르게 떨어지면서 하반기에 반등하는 그런 그 예상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하나는 매우 완만하게 더디면서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어느 그 기간의 그 평균적인 월별 물가 흐름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보수적으로 본 거랑 조금 평균적인 수준을 본 건데 이제 저의 추종 모형은 이 두 개의 반값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충해서 쓰는데 이제 요게 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쨌든 3.4에서 3.1로 요번에 낮아졌고 지금 예상으로는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현재 제 추정 모델로는 한 2.9 내지는 한 3.0 정도. 그래서 어쨌든 물가의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적인 흐름에는 큰 이변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후퇴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물론 3월이 과했고 3월에서 5월에서 이제 6월로 늦춰진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보면 물가지표 발표된 이후에도 이 연준에 있는 지역 연은 총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가가 2%대로 낮아지는 거에 대한 좀 더 이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여름께부터나 뭐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거는 합리적인 그런 가정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하는데 무리가 있는 그 물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연준의 발언대로 3번 금리 인하를 하려면 뭐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가 6월, 9월, 12월 분기말에 한 번씩 하는 정말 베이비 스텝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뒤로 늦춰질 뿐이지 다시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하고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까? 저는 그 정도의 위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시면 미국 주가가 비록 나스닥이 1.3% 하락하긴 했지만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약세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차트죠. 보시면 지금 다우랑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계속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나스닥만 아무래도 좀 금리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기술주의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전혀 시장이 지금 약세 흐름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상해 증시는 춘절이라 쉬었고 항생은 쉬지 않았는데 항생도 지금 3%대 상승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증시를 보면 대만 가권 지수를 보면 대만 지금 보세요. 얘도 지금 날아갑니다. 지금 대만도 지금 전고점 뚫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혀 이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기가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추세를 깨고 시장이 엄청난 조정을 받을 그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상황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만큼 경제가 강하다라는 거고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잘 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펀더멘탈은 강하고 근데 이 가운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는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위험자산에는 사실은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제 금리 인하를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하지 않네. 별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없네. 그때가 오히려 주식시장이 부러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로 이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조정과 이번 상승장의 랠리가 끝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때 즈음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시장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보세요. 지난주에 어쨌든 1%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3% 올라가지고 뭐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저조하지만 제법 많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지금 뭐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금리나 기대가 생각보다 조금 뒤로 이연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네 이제 이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강세비를 유지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채권이겠죠. 채권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작년 11월부터 올해 연초까지 뭐 금리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금리가 다소 좀 반등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지금 대충 봤었을 때는 한 미국 10년짜리 기준으로 120bp 하락하고 한 50bp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주요 되돌림 선으로 보면은 여기서 한 10bp 정도 더 올라가면 50%딱 되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정도도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뭐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기가 늘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금리가 반등하는 거는 그거는 금리의 하락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이지 이게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 육박한다? 뭐 저는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환경,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뒤로 이연되니까 그 부분은 부담이지만 그래도 얘도 그렇게 큰 현재의 금리대에서 더 크게 상승할 만한 룸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거는 이제 유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0불대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좀 유지가 되는 거가 제 기본 가정이고, 만약에 80불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이 어떤 그 강세에 대한 그 모멘텀은 조금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요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수요일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기술주가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경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호조세를 좀 보여왔기 때문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에 서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다들 지금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단기 많이 올라온 건 좀 부담이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의 상승 흐름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열권에 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른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고자 하는 것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쉬어가거나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갈 만한 타이밍은 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국내 시장은 뭐 쉬었다가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채권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다 높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포트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번 주에 국내에서는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미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추가적인 뭐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당분간은 뭐 모멘텀이 별로 좀 없어요. 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손바꿈이 일어나거나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뭐 여기서 빨리 그 다시 그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조정에 큰 조정을 대비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 크게 뭐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월 말 3월 초에 3월 포트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이슈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월간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는데 그 포트에 급격한 변동을 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냐,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계속 그 포트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냐, 이제 그 부분들을 저도 체크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주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추세에 대한 변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뷰와 포트폴리오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시장의 접근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나름의 또 룰을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금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